자, 지금 폴리곤 봤고요. 그 다음에 스타 볼게요. 자, 그 옆에다가 그냥 클릭해 보면 이렇게 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별에서도 좀 전에 우리가 폴리곤에서 확인했던 거고 똑같은 게 가능합니다. 여기 모서리에 가보면 기억이라고 나오는 거에서 카운트를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내경을, 여기 안쪽에 있는 레티오를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카운트 조절을 한 거 말고도 얘도 레디우스를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뭉툭해서 저런 아이콘들을, 저런 모양을 아주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든다라고 하면 살짝 까다롭습니다. 무식하게 하면 엄청 까다롭고, 트랜스폼에 가서 하면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이 간격의 개수나 그걸 조절할 방법이 없어요, 일러스트레이터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운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스 이미지는 이미지를 배치하는 건데요. 얘는 아까 샘플 다운받으신 거에서 보면 지금 아까 티처스 모듈에서 요거 샘플을 다운로드 해달라고 했어요. 거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JPG가 있는데 걔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플레이스 이미지, 그러니까 D 드라이브에서 네, 이미지 1 PNG를 가져와 볼게요. 자, 지금 가져왔더니 지금 커서 보이십니까? 커서가 그림이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는데 이때 여러분이 저 이미지를 어딘가에다가 플레이스는 앉히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띵 해보면 거기에 해당 이미지가 딱 갖춰서 나옵니다. 이게 플레이스 이미지예요. 저게 굉장히 편합니다. 얘가 심지어 어떤 기능도 되냐면 동그라미를 여기에 4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동그라미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안 만들어져 있으면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이 피그마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가 합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안 되지만 일러스트에서 굉장히 편한 기능이 뭐가 있냐면 일러스트레이터는 좀 전에 작업했던 걸 반복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얘를 지금 원형을 하나 선택했어요. 그걸 Alt는 무조건 복사합니다. 그게 포토샵이든 일러든 피그마든. Al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수평으로 움직이는 건 Shift를 누르고 있어요. 지금 거리를 약 한 50 정도, 54 정도 떨궜네요. 거리는 뭐 정확하게 저랑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Alt에서 복사, Shift로 수평해서 놨어요. 저 방법을 똑같이 반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좀 전에 작업했던 걸 반복, Ctrl D 해서 듀플리케이터 하면 Ctrl DD 해서 듀플리케이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레이터하고 똑같이 반복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는 플레이스 이미지에서 이미지 하나를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그냥 띵 해서 넣었잖아요. 그치? 이번에는 이미지를 4개를 선택해 볼게요. 플레이스 이미지에서 여기 플레이스 이미지 메뉴에서 이번에는 이미지 4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합니다. Shift를 누르고 선택하시면 돼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얘를 하면 다중 선택이 되죠. 컨트롤은 다중 선택이 되긴 하지만 내가 찍은 것만 개별적으로 되는 거고 Shift는 이렇게 연번으로 할 수 있죠. 됐습니까? 4개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 한번 해볼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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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됐어요? 자, 이게 플레이스 이미지인데요.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지가 온 김에 포토샵에 클리핑 마스크와 똑같은 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지금 이 방법도 유용하지만 자, 지금 한 거에서 잠깐만 언급을 할게. 지금 플레이스 이미지에서 이미지 배치는 했는데 이미지의 중요한 위치가 조금 내 의도하고 달라.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위치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얘는 그냥 플레이스 이미지 한 거는 이미지의 위치를 못 바꿔요. 이 동그라미 안에서 난 탁자가 조금 더 왼쪽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못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형을 만들어 봅니다. 원형이든 뭐 사각형이든 원형을 하나 사각형을 이번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미지를 플레이스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옵니다. 이미지를 파일에서 여기 아이콘 눌러 볼게요. 여기 아이콘 피그마 아이콘의 파일에서 임포트 할 거예요. 파일에서 플레이스 이미지를 바깥에 하면 되겠구나. 네. 다시 한번 플레이스 이미지 해볼게요. 여기 플레이스 이미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여기 바깥에 프레임이 없는 영역에다가 그냥 놓을게요. 이렇게 바깥에 놨어요. 자, 저게 지금 보시면 왼쪽에 이 레이어 패널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던 건 메인 프레임이에요. 즉 여기입니다. 아이고 여기입니다. 메인 페이지 여기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플레이스에서 바깥쪽에 떨궜더니 이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밖에 있어요. 얘를 끌어다가 안쪽으로 넣어 보세요. 이렇게 넣어 보면 그 녀석이 이제 어디에 안쪽으로 들어오냐면 메인 페이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도 조금 특이한 걸 설명하면 이 프레임 바깥에 걸쳐 볼게요. 이렇게 살짝 걸쳐 보면 이 부분을 넘치는 건 기본적으로 기본값이 가리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이미지가 분명히 요 크기인데 이 아랫부분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메인 페이지에 여기에 클립 컨텐트라는 메인 페이지 선택되어 있어요. 지금 메인 페이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프레임 패널을 보면 이렇게 클립의 컨텐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쟤를 껐다 켰다 해보면 여기 얘를 껐다 켰다 해보면 저렇게 밖에 잘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포커스는 다시 확대 좀 할게요. 이번에는 컨트롤 누르고 제가 휠을 올리고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휠을 올리면 지금 제 마우스 커서 있죠? 마우스 커서를 중심으로 화면을 확대 축소해줘요. 마우스 커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확대 축소면 저렇게 마우스 커서를 그래서 사각형 위에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조금만 축소할게요. Shift 누르고. 자, 포토샵에 가서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서 설명을 할 거지만 피그마에서도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이미지에 난 특정 부분, 이 부분만 보이게 하고 싶어요. 여기 부분만. 그럴 때 얘가 요 사각형이요. 이 사각형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순서가 중요해요. 이 이미지 밑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레이어 패널을 보실게요. 이미지 선택을 해보면 이미지는 지금 여기 있어요. 저랑 다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메인 페이지 안에 있죠? 이 사각형. 이 사각형은 어딨나 볼게요. 바로 밑에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바로 밑에 있지 않으면 밑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끌어다가 드래그를 하시면 여러분이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저 사각형이 이미지 밑에 있게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위치 좀 잡을게요. 그래서 사각형을 선택을 해보면 지금 족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두 개를 같이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개를 같이 선택하기 위해서 Shift를 누르고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사진과 사각형을 같이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오셔서 여기 마우스 클릭 Use as Mask 여기에서 Use as Mask 합니다. 마우스 클릭 Use as Mask. 그러면 이렇게 한 거랑 위에서 아까 했던 여기 그냥 내가 원하는 모양에다가 플레이스 이미지 한 거랑은 달라요. 자, 지금 여기에 왼쪽에 레이어드 보시면 좀 전에 이 녀석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랑 다릅니다. 확인됐습니까? 이제는 얘들 따로따로 놓을 수 있어요.
이 녀석 마스크 그룹을 선택하면 당연히 한꺼번에 움직이고 마스크 그룹을 선택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아까 이렇게 온 이유는 뭡니까? 이미지의 위치를 이미지만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조절해서 아니 사각형을 선택했구나.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미지를 움직여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사각형을 선택해서 사각형을 움직여도 되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위치만 보이게끔 이렇게 조절하기는 Use 마스크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이미지를 내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만 잘라서 포토샵 같은 데서 잘라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돼요. 절대로 이미지만 자르면 안 됩니다. 가리는 거지. 필요 없는 부분을 버리면 안 돼요. 절대. 나중에 그 부분이 쓸모가 있을 때 원본이 없으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나중에 포토샵에 작업할 때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할 거지만 이미지는 절대로 자르거나 찌그러뜨리거나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효과들을 넣는 건 나중에 반드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막 블러를 넣었어. 그러니까 블러해서 흐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 블러한 게 나중에 블러한 수치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포토샵에서 블러를 확 해버렸어요. 못 바꿔요. 물론 스마트 이미지로 돼 있으면 되지만 못 바꿔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퍼블리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프론트엔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또는 여러분이 디자이너한테서 파일을 받을 때 그런 걸 조율을 잘 해줘야 돼요. 되도록이면 잘라서 다 주지 말라고. 되도록이면 모든 수치는 살아있게끔 나중에 수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수치를 보고 코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플레이스 이미지까지 받고 그 다음에 펜툴 한번 볼게요. 펜툴은 일단 메인 페이지입니다. 여긴 좀 쓸데로 써서 옆에 새 프레임, 빈 프레임에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펜툴의 사용법은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는데 이 펜툴이 포토샵의 펜툴과 일러스트의 펜툴과 완전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언급을 해볼게요. 자, 일단 펜툴 선택을 했습니다. 펜툴은 언제 사용하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이런 정형화된 모양으로 뭔가를 만들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스케치한 모양 같은 내가 드로잉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 때 펜툴을 써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사용법 클릭해 볼게요. 클릭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음 지점에다가 클릭을 하면 클릭 하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드로잉 하는 거. 좀 전에 우리가 렉탱글이니 일립스니 폴리곤으로 했던 것들도 다 뭐냐면 벡터예요. 확대 축소해도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린 건. 이게 포토샵 아까 다시 한번 옆에 얘를 보면 여기 그림은 당연히 확대 축소하면 깨져요. 근데 이 모양 있잖아요. 이 모양은 일단 더 넣을게요. 이 모양은 아무리 확대해도 이거를 만든다면 너무 작은데 이렇게 키워도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좌표 기반으로 해서 만든 드로잉들이기 때문에. 자, 아까 얘 선택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제가 펜틀로 콩콩콩콩 찍어서 직선 다각형 모양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런 모양이 아까 여기에서 얘에서는 기본적으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펜툴로 만들었다는 얘기고 펜툴에서 배경색이나 그런 것들은 필값을 추가하시면 돼요. 지금은 스트로크뿐이 없네요. 여기에 스트로크의 색깔이 검은색의 1픽셀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필값도 한번 추가를 해보면 여기 필 옆에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뭐 색깔을 이런 식으로 수정하실 수 있겠고 다시 펜툴의 기본 사용법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클릭한 다음에 클릭해서 직선을 만들었거든요. 곡선을 만드는 거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전에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펜툴을 다루셨던 분들은 똑같습니다. 사용법은. 해볼게요. 다시 클릭. 이번에는 클릭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서 클릭을 했어요.
1 지점에서 클릭을 했고 2 지점에서 클릭이 아니라 드래그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원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곡선을 만드실 수 있어요. 또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곡선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지점으로 와서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고 done 하시면 이게 패스를 이제 닫아주는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로 설명을 하면 마찬가지 필값을 이용해서 색깔을 지정할 수도 있고 스트로크를 넣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시 펜툴은 나중에 펜툴 연습하는 걸 이용해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서 얘는 익숙해지는 걸 해볼 건데 1차 프로젝트에서 이 펜툴을 쓸 일이 그닥 없습니다. 일단은 다시 펜툴 좀 볼게요. 제가 아까 얘가 기존의 일러스트레이터랑 또는 포토샵이랑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만 언급하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클릭했어요. 다음 지점 Shift 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색깔은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봐 주세요. 자,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페인트 버켓 툴이거든요. 걔를 이용해서도 색깔을 채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얘로 이렇게 테두리는 빼보겠습니다. 테두리는 눈을 끌게요. 옆에 있는 눈 모양을 끄시면 되시겠습니다. 테두리는 빼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다시 펜툴을 선택을 해볼게요. 아직 done 안 했어요. 펜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기존의 일러스트레이터는 만약에 여기 옆에다가 제가 이제 사선의 면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 건데 기존의 일러스트레이터는 얘 사선을 만들려면 반드시 얘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면이 반드시 이렇게 다시 돌아온 지점, 시작한 지점까지 가서 패스가 반드시 닫혀 있어야 여기에 채색을 할 수 있는 게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근데 피그마는 여기 이 면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펜툴로 여기 1번, 2번, 3번, 4번만 클릭을 하면 옆에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펜툴을 선택되어 있고 클릭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45도로 움직여 볼게요. 그래서 여기 원래 지점으로 돌아와 봅니다. 이 상태에서 페인트 버켓 툴로 이렇게 색깔을 채울 수 있단 말이죠. 패스가 안 닫혀 있는데 색을 이런 식으로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펜 툴로 여기 지점에서 드래그해서 면을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페인트 버켓 툴이 따로 있거든요. 밑에 잠깐 더블 클릭해서 나오겠구나. 더블 클릭한 다음에 페인트 버켓 툴을 이용해서 윗면도 이렇게 채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로크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그래서 육면체를 대략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저런 육면체를 만들려면 최소 3개의 오브젝트를 합쳐야 됩니다. 윗면, 우측면, 앞면 합쳐줘야 되지만 피그마에서는 그렇게 만드실 필요가 1차에서는 저런 거 만들 필요가 없죠. 일단은 그래도 펜툴에 대한 간략한 사용법을 봤어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